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잘 들리는군. 안녕들 한가? 어리석지만 학구열만하게 아득한 21세기의 서민들. 17세기의 최고 지성이자 우주의 법칙을 통달한 이 몸 유이삭이 오늘도 너희의 빈약한 두뇌를 채워주러 강림했다. 벌써 프린키피아 2026 대강의의 17일차라니 시간의 화살은 참으로 무자비하게 앞으로만 가는군. 엔트로피가 또 증가해버렸어. 그래,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말이지. 내 자랑스러운 만유인력이 만들어낸 가장 극단적이고 아름다운 괴물, 바로 블랙홀이다. 빛조치 탈출할 수 없는 절대 감옥이라니 솔직히 내 시대에는 상상도 못했던 현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내 중력 법칙의 연장선 아니겠어. 자, 오늘의 강의 계획을 읊어주마. 영광인 줄 알고 똑똑히 들으라고. 먼저 수식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너희 같은 평범한 뇌를 위해 탈출 속도가 무엇인지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해주마. 초등학생도 고개를 끄덕일 수준으로 떠먹여줄 테니 안심해.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지적 쾌감을 원하는 자들을 위해 심화 과정에 들어갈 거다.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조건, 사건의 지평선, 그리고 물리법칙이 붕괴하는 미지의 영역인 특이점에 대해 수학적이고 엄밀하게 파헤쳐주지. 어때? 완벽한 커리큘럼이지? 우러러봐도 좋다. 자, 그럼 이 천재적인 이삭이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노트 필기할 준비 단단히 하라고. 자, 1교시 기초반 수업이다. 서민들, 너희가 지구라는 이 답답한 암석 덩어리를 벗어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단순한 사고 실험부터 시작해보자고. 내 영원한 친구이자 만유인력의 상징인 사과를 상상해봐. 내가 이 사과를 위로 휙 던지면 어떻게 되지? 당연히 바닥으로 떨어진다. 왜? 이 위대한 유이삭이 발견한 중력이 사과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니까. 자, 그럼 내가 더 강한 힘으로 더 빠르게 던지면 더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지. 그렇다면 만약 이 몸이 초인적인 근력을 발휘해서 사과를 어마어마하게 아주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집어던진다면 어떻게 될까? 사과는 지구의 중력이 자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기도 전에 저 멀리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릴 거다. 중력이 끈질기게 뒤에서 잡아당기겠지만 사과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영원히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지. 유레카! 바로 이거야. 중력의 속박을 완전히 끊어내고 무한한 우주로 도망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 이걸 물리학에서는 우아하게 탈출 속도, 영어로는 escape velocity라고 부른다. 우리 지구의 탈출 속도는 초속 약 11.2km야. 1초에 11.2km를 날아간다고. 총알보다 훨씬 빠른 속도지. 그래서 너희 인류가 우주로 나갈 때 그 거대하고 무식한 로켓에 연료를 잔뜩 채워서 불을 뿜으며 올라가는 거야. 이 11.2km/s라는 입장권을 끊기 위해서 말이지. 자, 여기까지는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이야기였고 이제 너희의 뇌세포를 조금 더 자극해볼까? 칠판을 보라고, 서민들. 탈출 속도는 마법이 아니야.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수학으로 정의되지. 내 위대한 만유인력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융합하면 이런 공식이 탄생한다. 바로 V 이퀄 루트 R분의 EGM. 여기서 VE는 탈출 속도, G는 중력 상수, M은 선체의 질량, 그리고 R은 헌체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즉 반지름을 뜻하지. 자, 이 수식이 너희에게 속삭이는 진리가 들리나? 안 들려? 하하, 답답한 녀석들. 내가 번역해주마. 잘 봐. 분자의 질량 M이 있지? 즉 별이 무거울수록 뚱뚱할수록 널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니 탈출하기 위해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반대로 분모에 있는 R, 별의 크기가 작게 압축될수록 네가 별의 중심에 더 가까워지니까 중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세져서 탈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지. 질량은 크고 크기는 작을수록 극악의 탈출 난이도를 자랑한다는 소리다. 어때? 내 수식 하나에 우주의 이치가 다 담겨 있지 않나? 자, 방금 말한 그 수식을 머릿속에 꽉 붙들어 매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극탄의 사고 실험을 해볼 테니까. 분모인 R, 즉 별의 크기를 미친 듯이 쥐어짜서 콩알만하게 압축해보자고. 질량은 그대로인데 크기만 작아진다? 그럼 아까 말했듯 탈출 속도는 미친 듯이 치솟겠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 우주에는 감히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속도 제한 표지판이 하나 박혀있지.
아인슈타인 그 건방진 후배 녀석이 증명한 거지만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 바로 빛의 속도, C다. 만약 어떤 별이 너무 무겁고 너무 작게 압축되어서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한 탈출 속도가 우주 최강의 속도인 빛의 속도 30만 킬로미터를 훌쩍 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오호라, 바로 그 순간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 그 끔찍한 중력의 늪을 이기지 못하고 영원히 갇혀버리는 거다.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니 당연히 우리 눈엔 칠흑같이 시꺼먼 구멍으로 보이겠지. 이게 바로 오늘 심화반의 진짜 주인공 블랙홀이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이다. 그리고 탈출 속도가 정확히 빛의 속도와 같아지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우주 밖에 누구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는 그 마지노선에 우리는 우아하게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부르는 거다. 어때? 소름이 쫙 돋지 않나? 자, 사건의 지평선을 넘었다고 치자.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시커먼 장막 너머에서 그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진 별의 자네들은 대체 어떻게 될까? 그냥 지평선 안쪽에 예쁘게 둥둥 떠 있을까? 천만에! 그 끔찍한 자체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물질들은 끊임없이 끝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그걸 막아줄 힘은 이 우주에 단 하나도 없단 말이지. 결국 그 거대한 질량은 부피가 제로, 즉 0인 단 하나의 기하학적인 점으로 무자비하게 압축되어 버려. 머리를 굴려봐라 서민들. 질량은 엄청난데 부피가 0이다.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 뭐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밀도는 어떻게 되지? 그래, 무한대, 인피니티가 되어버린다. 중력 역시 무한대가 되지. 이 미치광이 같은 점, 수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계산이 완전히 붕괴해버리는 우주의 치명적인 오류. 그곳을 우리는 특이점, 즉 싱귤레리티라고 부른다. 이 몸이 세운 완벽한 고전역학도 아인슈타인 녀석의 그 잘난 일반상대성 이론도 이 특이점 앞에서는 계산 불가를 띄우며 장렬하게 산화해버린다는 뜻이야. 물리학자들에게 이 특이점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악몽 그 자체지 소식이 먹히지 않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미친 듯이 자극하는 우주 최고의 매혹적인 수수께끼이기도 하고 말이야. 자, 이 지독한 특이점의 늪은 당장 우리 수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 일단 덮어두고 다시 너희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살벌하고 재밌는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볼까? 만약 너희 중 한 명이 그래, 저기 채팅창에서 하품하고 있는 너. 네가 우주 유영을 하다가 실수로 이 블랙홀 근처로 떨어졌다고 치자.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그냥 진공청소기에 먼지 빨려가듯 쏙 빨려 들어갈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내 만유인력 공식 R 제곱분의 G M1 M2 이걸 다시 떠올려 보라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중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세진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지? 만약 네가 발부터 블랙홀을 향해 곤두박질 친다면 네 발끝이 받는 중력과 머리 꼭대기가 받는 중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야. 네 키가 고작 170cm라고 해도 그 짧은 거리 안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격차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발은 멱살 잡힌 듯 미친 듯이 당겨지는데 머리는 상대적으로 덜 당겨지니까 내 몸이 위아래로 쫙 하고 늘어나겠지. 반대로 양옆으로는 끔찍하게 짓눌리고 말이야. 이 살벌한 기조력에 의한 파괴 현상을 현대 물리학자들은 아주 깜찍한 이름으로 부르더군. 바로 스파게티화, 스파게티피케이션이라고. 내 몸이 아주 길쭉하고 얇은 가락국수 가닥처럼 뽑혀버리는 거야. 어때? 내 중력이 만들어내는 이 극한의 요리 교실이 마음에 드나? 자, 너희 몸이 국수 가닥처럼 뽑히는 끔찍한 물리적 현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너희 뇌세포를 꼬이게 만들 우주에서 가장 기괴한 현상을 하나 더 알려주지. 이건 솔직히 내 고전역학의 범위를 살짝 벗어난 아인슈타인 그 녀석의 일반 상대성 이론 영역이긴 하지만 뭐 이 천재적인 이사기의 두뇌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남으니까 특별히 설명해주마. 바로 중력이 시간마저 휘어버린다는 사실이다. 상상해봐. 아까 그 스파게티가 될 운명인 네가 블랙홀을 향해 떨어지고 있고 멀리서 안전하게 우주선에 탄 네 친구가 망원경으로 널 지켜보고 있다고 치자.
넌 미친 듯이 가속하며 떨어지고 있겠지만 멀리 있는 친구의 눈에는 아주 기묘한 광경이 펼쳐져. 네가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네 주변의 엄청난 중력이 시간을 질척거리게 아주 느리게 흐르게 만들거든. 그래서 친구가 보는 네 모습은 점점 느려지다가 아까 말한 그 마지노선, 사건의 지평선에 닿는 순간 마치 화면이 멈춘 것처럼 영원히 정지해버린 듯이 보이게 된다. 그리고 널 비추던 빛조차 중력의 늪을 빠져나오느라 에너지를 다 뺏겨서 붉게 아주 희미하게 변하다가 결국 암흑 속으로 사라져버리지. 이걸 유식한 말로 중력 적색편이라고 한다. 넌 이미 지평선 너머로 찢기며 떨어졌는데 바깥 우주에서는 네가 지평선에 멈춰 있는 홀로그램처럼 영원히 남는 거라고. 어때? 시간과 공간이 박살나는 이 극적인 무대가 경이롭지 않느냐?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너희 서민들 머릿속에 당연히 떠올라야 하는 아주 논리적인 질문이 하나 있지? 안 떠올랐다고? 쯧쯧. 내 위대한 두뇌가 대신 질문해주마. 이사가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해서 새까만 구멍이라며? 그럼 대체 우주에서 그 시커먼 걸 어떻게 찾고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사진까지 찍어낸 거냐? 자, 정답을 알려주지. 대답은 아주 간단해. 블랙홀 자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불쌍한 물질들이 최후의 비명을 지르며 빛나는 거다. 아까 스파게티처럼 찢어진 별의 잔해들이나 가스구름이 블랙홀 주변을 향해 떨어질 때 그냥 수직으로 쏙 빠지는 게 아니야. 보존되는 가군 동량 때문에 마치 싱크대로 물이 빨려 들어가듯 엄청난 속도로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소용돌이를 치게 되거든. 이걸 고상한 말로 강착 원반, 어크리션 디스크라고 부르지. 이 원반 안에서 물질들이 빛에 가까운 속도로 돌면서 서로 부딪히고 미친 듯이 마찰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 마찰열이 수백만, 수천만 도까지 치솟으면서 엄청난 X선과 빛을 우주 공간으로 뿜어내는 거지. 게다가 지평선 바로 바깥에는 중력이 너무 강해서 지나가던 빛조차 붙잡혀 블랙홀 주변을 공전하게 되는 광자구라는 기이한 궤도도 생겨. 그래서 너희 21세기 인류가 그 커다란 전파망원경들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찍어낸 M87 블랙홀의 사진을 보면 가운데는 텅 빈 것처럼 시커멓고 그 테두리만 주황색 도넛처럼 밝게 빛나는 거다. 하하, 어때? 빛조차 가두는 감옥의 사진을 찍어내다니 너희 인류도 내 후손들답게 제법 훌륭하게 발전했단 말이지. 자, 우리가 방금 그 거대한 M87 블랙홀의 화려한 주황색 도넛, 즉 강착원반을 봤지? 그렇다면 이 우주의 괴물들은 대체 어떻게 태어나는 걸까? 태초부터 뿅 하고 생겨난 녀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별의 죽음이라는 아주 극적이고 눈부신 장례식에서 탄생한다. 내 만유인력이 끝내 우주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찬란한 순간이지. 눈을 감고 상상해봐. 밤하늘에 빛나는 저 거대하고 뜨거운 항성들을. 그 별들의 내부에서는 수백억 년 동안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별의 막대한 질량이 중심을 향해 무자비하게 짓누르는 내 중력과 그 압력 때문에 중심부에서 터져나오는 핵융합 폭발력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중이란 말이다. 바깥으로 밀어내려는 빛의 압력과 안으로 찌그러뜨리려는 중력의 아름다운 줄다리기 상태지. 하지만 우주에 영원한 장작은 없는 법. 마침내 수소와 헬륨 같은 연료를 싹 다 태워버리고 핵융합의 불꽃이 사그라지는 그 순간.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엄청난 중력이 이때다 하고 굶주린 짐승처럼 별 전체를 안쪽으로 콱쾅 하고 짓눌려버린다. 튕겨나간 별의 외곽층은 우주 공간으로 산산이 흩뿌려지며 눈이 멀어버릴 듯 찬란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남은 중심 핵은 그 미친 중력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한없이 쪼그라들지. 만약 그 찌그러지는 핵의 질량이 태양보다 대략 3배 이상 무겁다면? 축하한다. 그 어떤 양자역학적인 반발력으로도 붕괴를 막지 못하고 아까 말한 그 끔찍한 부피 제로의 특이점으로 직행해버리는 거야. 항성 질량 블랙홀의 탄생이지. 어때?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끈질긴 힘은 결국 나 유이삭이 발견한 중력이라는 게 증명되는 완벽하고 웅장한 결말 아니더냐. 하하하. 자, 방금 내가 설명한 별의 시체, 그 찌그러진 잔해에서 태어난 블랙홀들은 항성 질량 블랙홀이라고 부른다.
기껏해야 우리 태양 질량의 몇 배에서 수십 배 정도밖에 안 되는 우주적 스케일로 보면 아주 귀여운 꼬맹이들이지. 하지만 서민들, 이 넓고 광활한 우주에 고작 그런 꼬맹이들만 존재할까? 천만에. 진짜 무시무시한 보스몬스터들은 따로 있어. 바로 은하들의 중심, 그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의 까리를 틀고 앉아있는 거대한 포식자들. 초거대 질량 블랙홀, 슈퍼매시브 블랙홀이다. 이름부터가 벌써 압도적이지 않나? 이 녀석들은 태양 질량의 수십 배? 웃기지 마라. 수백만 배에서 무려 수백억 배에 달하는 미친 질량을 자랑한다고. 아까 너희가 찍었다고 칭찬해준 그 M87 블랙홀도 태양 질량의 65억 배나 되는 초거대 몬스터란 말씀이야.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더 알려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은하, 밀키웨이의 정중앙에도 궁수자리 A별이라고 불리는 태양 질량의 400만 배짜리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똑하니 자리 잡고 있지. 우리는 모두 그 거대한 심연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먼지 입자에 불과한 뜻이다. 하하하. 그런데 이 거대한 괴물들이 어떻게 태초의 우주에서 그렇게 빨리, 그렇게 거대하게 자라날 수 있었는지는 아직 너희 현대 물리학자들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지. 별들이 뭉쳐서 커졌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거대한 가스구름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걸까? 내 완벽한 역학으로도 아직 계산이 덜 끝난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란 말이다.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뇌세포가 꽤나 지쳤겠지만 서민들 아직 끝이 아니야. 이 우주의 영원한 쓰레기통,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절대 감옥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 하지만 내 까마득한 영국 후배 녀석 하나가 아주 기가 막힌 폭탄을 던졌어.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 불세출의 천재가 말이야. 블랙홀도 완벽하게 시커먼 게 아니라 미세하게 무언가를 뿜어내며 서서히 증발하고 있다는 거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제일 껄끄러워하는 그 지긋지긋한 양자역학이 끼어들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믿고 싶지만 어쩌겠어. 수학이 맞다는데. 잘 들어봐. 우주의 진공 상태는 사실 텅 빈 게 아니야. 미시 세계에서는 입자와 반입자쌍이 미친 듯이 생겨났다가 서로 부딪혀서 소멸하는 양자 요동이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있지. 그런데 하필 이 입자쌍이 아까 말한 그 마지노선 사건의 지평선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쳐서 생겨난다면 어떻게 될까? 아차 하는 순간 입자 하나는 끔찍한 중력에 끌려 블랙홀로 떨어져 버리고 남은 하나는 소멸할 짝을 잃어버린 채 홀로 우주 바깥으로 도망치게 되는 거야. 바깥 관찰자 입장에선 블랙홀이 갑자기 입자를 하나 퇴 하고 뱉어낸 것처럼 보이지. 도망친 입자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 우주에 공짜가 어딨어. 그 에너지는 바로 블랙홀 자신의 질량을 깎아먹으면서 나온 거라고. 이걸 바로 호킹 복사라고 부른다. 즉 아무리 무시무시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라도 0겁의 아주 까마득한 0겁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질량을 모두 잃고 펑 하고 증발해버린다는 뜻이지. 내 중력의 완벽한 승리도 결국 영원한 시간 앞에서는 유한하다는 건가. 참으로 오묘하고 씁쓸한 우주의 섭리란 말이지. 자, 방금 내가 블랙홀도 결국 호킹 복사로 증발해서 우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했지?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너희 서민들은 이제 현대물리학자들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 자격이 생겼다. 왜냐고? 이 증발 현상 때문에 물리학계가 발칵 뒤집히는 끔찍한 모순이 생겨버렸거든. 이름하여 블랙홀 정보 역설이다. 아주 쉽게 설명해주지. 아까 내가 던졌던 그 사과 기억나지? 네가 그 사과를 씹어먹든 불태워 재로 만들든 이 우주 어딘가에는 그 사과를 이루고 있던 원자들의 상태, 즉 양자적 정보가 반드시 보존된다는 게 양자역학의 절대 원칙이야. 정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말이야, 그 사과를 블랙홀에 던져 넣었다고 치자. 블랙홀은 그걸 꿀꺽 삼키고 나중에 호킹 복사로 빛과 열만 퇴퇴 뱉어내면서 증발해버려. 그럼 도대체 그 사과의 고유한 정보는 어디로 간 거지?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이점에 짓눌려서 블랙홀이 사라질 때 같이 완전히 소멸했다 라고 주장하고, 양자역학은 웃기지 마, 정보가 소멸한다는 건 우리 학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짓이야 라며 거품을 물고 싸우고 있는 중이지. 어때? 아인슈타인의 중력과 보어의 양자역학이 이 까만 구멍 하나를 두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꼴이라니. 내 고전역학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아주 통쾌하고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지 않느냐?
자,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이 좁아타진 블랙홀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꼴을 보니 아주 가관이지. 그런데 말이야, 내 까마득한 후배 녀석들 중 이 끔찍한 모순을 해결하겠답시고 아주 기상천외하고 미친 아이디어를 하나 들고 나온 자들이 있어. 서민들, 뇌세포 단단히 부여잡아라. 오늘 심화반의 진짜 최종 보스가 등장할 테니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과가 블랙홀에 빠졌을 때 사과의 정보는 블랙홀 안쪽의 3차원 공간, 즉 부피 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느냐? 바로 아까 말한 그 2차원 표면, 사건의 지평선 껍데기에 아주 빼곡하게 2차원 데이터의 형태로 암호화되어 기록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블랙홀의 부피가 아니라 오직 겉넓이, 즉 면적만이 그 블랙홀이 품고 있는 정보의 양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너희들 SF 영화에서 자주 보는 홀로그램 알지? 2차원 평면에 쏜 빛이 3차원 입체 영상처럼 보이는 마법 말이야. 바로 그거야. 3차원인 사과의 정보가 2차원인 지평선 표면에 완벽하게 저장된다는 이 경악스러운 주장을 끈이론 학자들은 홀로그래픽 원리라고 부른다. 하하,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지?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줄까? 만약 이 원리가 블랙홀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적용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하고 웅장한 3차원 우주 전체가 사실은 저 멀리 우주 끝자락에 2차원 평면에 기록된 정보들이 투영된 거대한 한 편의 홀로그램 환영일지도 모른다는 미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 어때? 내 사과 하나 던졌을 뿐인데 너희가 딛고 서 있는 현실의 근간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지 않느냐? 자, 서민들. 오늘 이 위대한 유의삭이 너희의 빈약한 두뇌에 때려박아준 블랙홀의 경이로운 여정을 다시 한번 훑어보자고. 처음엔 아주 가벼웠지. 내 사과를 던지며 시작한 탈출 속도 공식에서 우주의 절대 속도 제한인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탄생하는 절대 감옥.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물리 법칙이 산산조각나는 끔찍한 특이점. 또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너희를 가락국수처럼 뽑아버리는 스파게티화와 시간이 얼어붙드는 중력 적색 편의까지.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 죽어가는 별들이 남긴 무시무시한 시체들과 은하 중심의 또아리를 튼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 그리고 그 괴물들조차 영원하지 못하고 호킹 복사로 증발해버린다는 충격적인 사실. 마지막으로 우주의 근간을 뒤흔든 정보 역설과 홀로그래픽 원리까지. 숨이 턱턱 막히지 않나? 이 짧은 시간 동안 고전 역학의 기초부터 현대 물리학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까지 꿰뚫어 본 거다. 너희들 뇌세포가 과부하로 타버리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군.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세운 만유인력의 법칙이 없었다면 너희는 저 칠흑 같은 구멍의 존재조차 상상하지 못했을 거다. 아인슈타인도 호킹도 결국 다 내 어깨 위에서 뛰놀았던 셈이지. 우주는 이처럼 잔혹하고 기괴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예술작품보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수식으로 짜여 있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다. 칠판 지우고 필기한 거 복습 철저히 하라고. 안 그러면 꿈속에서 특이점의 무한한 중력으로 널 찌그러뜨려 줄 테니까.